안녕하세요. 2월 1주차 O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단기 박스권 매매들이 많이 그런 장세라서 그쪽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한국 시장이 강한지 안 강한지를 해외 기준하고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부터 살펴보게 되면 지수가 지난주에 1960선을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22에서 있는 양적 완화, 여기서 월 600억 유로 정도를 계속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1월 FOMC, 미국에서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연기안이 나왔어요. 뭐 이건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최소 그 뉘앙스를 볼 때 상반기 이후로 미뤄진다. 올해 6월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기준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지수가 1960선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물론 그 나중에 이제 미국의 부진한 경기 지표라든지 실적 부진 우려가 발생하면서 좀 내려왔지만 1960선까지 다시 이 1950부터 1960선은 박스의 중앙값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회복을 했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단기 이벤트만 말씀을 드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 올해 지금에 있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22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14년은 미국의 화려한 장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2015년,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로 들어오면서 이 글로벌 통화정책의 주도권이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제가 이걸 단기 주간 전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별표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미국은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미국이 움츠러드는 동안 미국이 움츠러들고 자기들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했던 걸 누가 제동을 걸었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중국이 제동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경기부양, 양적 완화 경기부양 같이 하겠다. 거기서 주춤했던 것들이 이번에 22 유로 경제권에서 글로벌 통화 정책에서 우리도 그러면 또 양적 완화 정책을 하겠다. 경기부양 실시하겠다. 왜? 소비자 기대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까지.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미국 주도했을 때 미국은 충분한 경기 부양의 효과들이 충분히 발생한 상태고 그것들이 그럼 우리도 하는 두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뀐 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시장이 크게 밑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의 근거 자료가 되는 건데 우리 시장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박스권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 이외에 아주 큰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뀐 거라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밑으로 하방으로 크게 빠질 염려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상반기 내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또 알아봐야 또 볼 게 있죠. 하지만 해외 시장 이렇게 긍정적인 해외 시장 이슈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어떻다? 매우 약세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옛날에 중국이 상승했을 때, 옛날에 중국이 또 유럽이 상승했을 때, 미국이 상승했을 때하고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한국 증시도 아쉽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코스피 하방은 없다. 단 상방도 쉽지 않다. 올해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탑박스권 될 수가 있다는 것들이 시장의 이슈와 시장의 체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를 통해서 이번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를 지난주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를 알아봤고요. 이번 주 보시면 이번 주는 한마디 말씀드려서 관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변동이 커지는 옵션 만기일이 걸쳐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1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을 잃었던 가장 큰 이유가 주요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항상 약세를 기록했던 적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칠 때는 좀 변동성이 달랐지만 지금은 주로 금융계열하고 제조업 계열의 기업들이 지금 주요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위로 아래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1, 2, 3, 4차 매매를 하고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고요.
정말로 근데 지금 그 지난주에 빠졌던 이유처럼 무료감이 발생할 것이냐? 아니에요. 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개월 평균 환율과 3개월 평균 유가가 4분기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분기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기업의 개별 특성이 아닌 이상 평균적인 경제지수의 환율과 유가를 기준했을 때 우려할 만큼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감당하는 도중에 잠깐 흔들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와 환율과 유가의 약세 흐름들이 밑으로 큰 하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1880부터 20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장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단계들이 계속 밟아갈 것이다. 오늘은 그러면 세 번째 매매 끝내고 쉬는 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확인하고 관망하자. 눌리면 상승할 것이다. 언제까지? 지수가 2000까지 해서 2050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앞으로 지금 여기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펀드라든지 펀드에 대한 말씀 많이 안 드렸는데요. 채권형 펀드 수익률을 꼭 체크하시란 분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 보유하시는 분, 소비자분들도 많이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에 있는 채권형 펀드들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들이 이렇게 내려올 게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작년에 3년물이 국고채들이 3% 후반이었던, 3% 후반이었던 거 지금, 3% 초반이었던 것들이 지금 1% 후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 밑으로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수익률 체크를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실세금리들이 거의 저금리의 피크로 가고 있다. 언제? 2005년도 상반기 안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금리의 피크로 간다고 하면 채권형 수익률이 높아지기,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상반기 내 빠르면 3월 이내에 한번 판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언급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저희 1월 매매를 본다고 하면 1월달 총 3차례 매매를 했는데 누적으로 해서 7에서 10% 정도가 났고요. 최종 마지막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 1200원에서 1350원부터 ETF를 매수하신 분들이요. 1차적으로 매도 시간이 1600원, 2차적으로 1830원, 11,000원. 들어가는 시기나 관리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매도가 됐는데요. 3%에서 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 주 전략대로 저희는 관망입니다. 전체 다 현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에서 어디까지 눌릴지 1차 눌리는 지점 1920까지 정도 목표로 하고요. 안 눌린다면 바로 또 따라갈 겁니다. 2차 눌리는 점 1900까지 관망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는 단계적인 상승을 저희가 볼 거고요. 이 단계적인 상승들이 2000에서 2050까지 나타나는 걸 목표로 매매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들을 확인하시면서 관망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리딩에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월 첫째 주 OM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